우리 선관위는 유권 해석이라는 해괴한 명칭을 붙여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 편은 어저께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후속편으로 계속해서 그 선관위, 지금 현재 있는 선관위 말고 작년에 있었던 선관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었는지 한번 공식 문서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택시TV 시작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선관위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사장이 시키고 싶으면 그냥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관위가 어저께 내린 결정을 일단 먼저 한번 좀 보시죠.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내린 결정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와 본부선관위원회 유권 해석, 뭐 날짜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권 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해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선관위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선거 규정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 규정입니다. 제27조 직무,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는 아래 각하와 같다. 1번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이사장 후보의 자격 심사, 등록, 사퇴 수리, 등록 무효, 당선 무효 결정, 기호 순위 결정, 각종 선거에 대한 공고문 배포, 공고, 답변 요거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됩니다. 답변, 지휘, 발송, 감독, 작성, 결정, 이건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의 심의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권, 또 기타 선거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거 규정에서는 선관위원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걸 벗어난 행위 자체는 선거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뭐 위법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이거 자체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규정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어떤 것을 했는지 본인들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유권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선거관리 규정을 봐도 어느 부분을 봐도 해석할 수 있다는 자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을 할 수 있고 배포도 할 수 있고 공고도 할 수 있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라는 부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여기까지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날짜는 22년 8월 12일이다 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유를 달아서 유권 해석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할 권한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의원들이 어떤 예전에 선관위원은 저렇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답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이라고 해봐야 작년도 문서입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제18대 이사장 재선거 공고 관련해서 질의회신에 대한 추가 회신. 자, 본부선관위 2018년 7월 30일 회신에 대한 추서입니다. 위 대호의 귀하의 질문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제18대 임기 말까지에 대한 명확한 기간 명시를 요청한 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선거 공고 자체가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이제 질문을 한 듯 싶습니다. 조합 18대 임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서 근본 실시되는 18대 이사장 재선거 공고에 대해 명시된 임기 18대 임기 말까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임을 추가 회신의원이 선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답해 줬습니다. 선관위원들은 딱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답변,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뭐가 어떻고 뭐를 어떻게 해석하고를 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유권 해석이라는 희한한 이름을 달고 여러 가지를 달아냈습니다. 딱 이렇게 그러면 이걸 누가 보냈느냐?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본부선관위위원 선거본부관리위원장 백덕필 씨가 재직했을 때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만 하나 꽝 찍어서 보내주면 선관위의 할 일을 딱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현재 선관위죠. 지금 현재 선관위, 그저께 선거 공고를 낸 선관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임 선관위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선관위 공문입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본부 선관위가 임기 만료 일자를 이야기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 질문. 유권 해석이라는 토를 달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군데 법률 자문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미에. 그러면 그 법률 자문의 근거, 법률 자문을 받은 법률사무소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관위원들은 국처리 이사장이 임명한 선관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선관위원에 따라서 임기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이 문서상으로 보시면 7월 30일 회신이라는 이야기는 작년 한 9월달, 8, 9월달에 이루어진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문서로 보이는데 그러면 불과 한 1년 조금 난집 지난 사이에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가 변화가 되는 겁니까? 저때 선관위는 12월 31일까지라고 분명히 날짜를 못을 박았는데 지금 선관위는 2022년 8월 12일까지라고 임기를 늘렸습니다. 누가 임명한 사람들이? 국처리 이사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누구 임기를 늘렸습니까? 국처리 이사장 임기를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원이 또 바뀌면 임기가 또 바뀔 수 있습니까? 선관위원이 바뀌는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임기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까? 그럼 고무줄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국처리 이사장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 아니면 끝나는 시기에 임박해서 또 다른 선관위원들을 임명해서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일부는 더 늘릴 수 있다라고 그런 기타 의견도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그때 선관위가 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기타 의견이 맞는 것 같아. 1년 더 늘려볼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뭐라고 쓰셨더라? 볼까요? 그렇게 고무줄입니까, 임기가? 이렇게 늘리면 또 늘릴 수 있고 저렇게 늘리면 또 줄일 수 있고 그럼 늘리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줄일 수도 있는 겁니까? 누가 임명하고 누가 선관위원장에 앉느냐에 따라서 임기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라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법무법인에서 어떠하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조항에서 임기가 바뀌었다. 그걸 본인들이 이렇게 주문의 형식으로 쓰면 안 되죠. 왜? 해석할 권한이 없으니 법률사무소에서 자문받은 근거를 인용할 수는 있겠죠. 그건 해석이 아니고 인용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을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고 그게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합원님들 국처리 이사장 임기 거의 끝날 쯤 돼서 선관위원 또 다시 다 바꾸고 날짜 또 늘리자 이러면 또 늘어나는 겁니까? 임기라는 부분들은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 7월 달에 저 공문을 보내주신 선관위원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런 답변을 내놨느냐. 법무법인 덕수와 법무법인 밝은 법률사무소의 근거입니다. 보시면 날짜가 6월 달입니다. 6월 26일이죠. 보시면 날짜가 6월 26일입니다. 저 공문이 발송된 날짜 다시 한번 볼까요? 공문이 발송된 날짜는 언제냐 하면 보시면 7월 30일에 대한 추가 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 30일에 대한 추가 회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법률사무소 근거로 저런 답을 준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선관위원들은 임기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본인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해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유권 해석이라고 내릴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그냥 그 선거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본인들한테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거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면 그것을 그 법률적 자문의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고무줄처럼 임기가 국처리 이사장이 임명한 선관위원은 국처리 이사장 임기를 늘리고 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당선되면 홍길동이 임기를 홍길동이가 임명한 선관위원들이 늘리고 이러면 우리 조합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임기는 절대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자기적인 또는 선관위원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지금 현재 선관위원들은 저번 선관위원회에서 12월 31일까지라고 했던 부분들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관위원들은 선관위원이 아니었습니까? 사람 입맛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임기가? 본인들이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때는 누구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임기를 결정을 내렸다? 그 사람들은 짧게 내린 거예요. 정확하게 내린 거고 본인들이 늘려놓은 겁니다. 늘려놓은 거에 대한 해답을 본인들이 유권해석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본인들 그거 할 권한 없어요. 물론 이건 법적인 싸움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선관위원들은 12월 31일까지는 내렸다. 그런데 국처리 이사장이 임명한 선관위원들이 임기를 늘려놨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어느 쪽에 정당성이 있을 건지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판단하실 숙제입니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임기를 늘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